자, 생명체 구성과 해자 그리고 이렇게 찢었죠. 자, 빨리 할게요. 봐봐. 처음 테마는 뭐냐면 화학결합의 원리. 화학결합은 왜 하냐? 화학결합의 원리를 볼 건데,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결합하는 이유입니다. 자, 결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결합을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결합해서 C라는 물질이 된다고 썼을 때 결합을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 불안하기 때문에 결합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얘기한다는 거지. 자, 불안하기 때문에 결합했어요. 너 그럼 왜 불안하냐? 라고 물어보면 왜 불안하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희는 아직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옥텟 규칙이 뭔데? 라고 또 물어본다면 옥텟 규칙은 저희는 전자를 채울 때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한다면 산소가 원자번호 8번이잖아요. 양성자가 8개가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원자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항상 어때야 돼? 중성 상태여야 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근데 얘를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전자 배치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플러스가 8개가 있고요. 그죠? 8번이니까 8번. 원자번호가 8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8개 있다는 거야.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도 8개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1차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가요. 나머지 6개가 2차 껍질에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 6개가 2, 3, 4, 5, 6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한테 넌 안정하니? 물어보면 저는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불안정합니다. 울고 있죠? 왜 우냐? 그럼 불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옥텟 규칙이 뭔데? 그랬을 때 옥텟 규칙은요. 1차 껍질에 전자를 2개 채우면 안정해지고요. 2차 껍질부터는 전자를 8개를 채워야지만 안정해진다는 규칙입니다. 이 옥텟이라는 말 뜻이 8이라는 뜻이야. 8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옥토퍼스가 문어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문어가 옥토퍼스인데 문어 다리 8개라서 그래요. 옥텟은 8이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산소는 왜 불안정하니 했을 때 2차 껍질에 셋, 넷, 5, 6개밖에 없잖아. 8개가 아닌 6개니까 불안정한 거야.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어디선가 2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쌤, 전자를 6개를 버려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6개를 버려도 괜찮지만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2개를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2개를 가져오는 걸 선택을 해요. 이렇게 전자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를 가져오려는 성질을 가진 놈들을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반대로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녀석들은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금속의 예로 산소하고 잘 결합하는 형 누구 있어? 리튬 할까요? 쉬운 거. 리튬 원자번호 3번이니까 플러스 양성자 3개 있고요. 원자니까 전자가 3개여야 하죠?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전자 하나가 2차 껍질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거는 양성자 3개, 전자 3개여야 얘도 전기적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못했어? 당연히 못했어요.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7개의 전자를 가져오거나 또는 1개의 전자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간단해요? 하나 버리는 게 간단하죠? 쟤는 하나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지.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놈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금속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A는 금속이야. O 금속이야. B는 비금속이야.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면 궁합이 딱 맞아요. 금속이 전자를 버리면 비금속이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얘가 전자를 버려서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제 안정이에요. 전자 버리면 안정화되고, 전자 받으면 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둘 다 안정해진 상태에서 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결합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을 한번 콜라보 시켜볼게요. 자, A는 금속,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자를 버리죠.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산소는 전자를 얻을 텐데, 어떤 모습이 되냐? 얘는 전자 하나를 탕 버리면 이온이 됩니다. 더 이상 원자, 중성 상태가 아니라 전자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껍질이 사라져요. 껍질이 사라지면서 얘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안정하게 웃고 있죠. 얘를 리튬 1+라고 불러줘요.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리튬 1+가 되고요.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온다. 전자를 2개 얻어왔다고 친다면 산소는 2-라는 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럼 리튬 두 마리가 전자를 하나씩 버려서 얘한테 땅땅 2개를 공급했겠지? 자, 앞에 2개의 리튬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Li2. 리튬 2O가 만들어지겠죠? 리튬 두 마리랑 산소 한 마리가 만나는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뭐 예를 든 물질이니까 리튬하고 산소 결합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결합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결합해야 하냐면 얘는 전자 2개를 버리면 전자 2개를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결국 둘이 만나서 또 만들어진 물질 역시 뭐가 되어야 돼? 얘도 역시 중성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얘도 역시 중성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리튬 2개가 1+1+, 2+ 전체 2+고 산소가 2-니까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주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름이 왜 이온 결합이야? 저는 양이온이에요. 나는 이온이에요. 이온들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리튬 이온 안정합니다. 그쵸? 그리고 산소 이온도 안정해요. 이미 안정한데 왜 결합할까? 아니,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안정하잖아. 안정해졌지만 전기를 띠게 되었죠? 전기를 띠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줘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합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된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된다. 자, 화학결합의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는 거야.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해준 겁니다. 자, 화학결합의 원리 그래서 비활성 기체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녀석들이 전자를 얻거나 받아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우리 3단원 배웠잖아. 우리 주기율표에서 18쪽 있죠? 18쪽 녀석들이 모두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처음 나온 놈이 헬륨이죠. 헬륨은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꽉 차 있잖아. 안정합니다. 바로 리튬 봐봐. 리튬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누구처럼 됐어요, 지금? 헬륨처럼 된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된다는 것은 다 18쪽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원리에서 처음 비활성 기체를 소개하는 이유는 모두 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이 형성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나 헬륨처럼 되고 싶어, 리튬을. 나 헬륨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요.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전자 2개를 받아서 전체 전자가 10개짜리 누구? 네온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헬륨처럼 되고 싶어, 나는 네온처럼 되고 싶어. 다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자를 버리거나 얻었더니 뭐가 생겼어?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합하게 된 거. 그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거죠. 저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서 모두 다 헬륨, 네온, 아르곤 다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역시 모두 체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을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옥텟 규칙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자 8개를,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1쪽, 2쪽, 13, 14쭉 보면 1쪽은 얘 하나 버리고 싶어 하겠죠? 얘도 하나 버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1쪽에 있는 놈들은 모두 다 이온이 되면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의 경향성입니다. 2쪽 봐봐. 2쪽은 원자과 전자가 2개잖아. 전자 2개 버리는 게 6개를 끌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겠죠. 전자 2개 버립니다. 그래서 2 플러스가 되고요. 마그네슘도 그래서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13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5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3개 버리는 게 낫겠죠? 3개 버려서 3 플러스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이온이 됩니다. 15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전자 3개를 가져오는 게 간단하겠죠. 5개를 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하고 이제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하니까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16쪽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가져오죠. E-가 되고요. 황도 전자 2개를 가져와서 이온화가 되고요. 얘는 전자 하나만 가져오면 되죠. 얘는 전자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15쪽은 왜 이온으로 안 쓰냐면은 얘네들은 전자를 3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전자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안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온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질소하고 인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이온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체크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그래서 이온 결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 소개하고 있고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자를 버려서 이제 안정화된 녀석이 양이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라서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딱 2개잖아요. 전자 2개를 버려버려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야? 네온처럼 되는 거죠. 전자 2개 버려서 전체 전자 10개짜리 네온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더니 전자가 부족해지면서 무슨 정이 띄게 돼? E 플러스의 전기를 띄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이 플러스성이 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이온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불러준다? 명명법은 그냥 뒤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요. 양이온은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마그네슘 원자고요. 얘는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명명법에 여기 써있죠. 양이온 같은 경우 그냥 이온자만 붙이면 된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이온은 좀 달라요.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얘는 전자 2개를 얻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전자 2개를 탕탕 얻었더니 E- 전기를 띄게 되었고요. 전자 2개를 얻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자 2개 얻어서 음이온 되었잖아. 그때 이거를 산소이온이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거 이름만 딱 듣고서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 그러면 이거 그냥 양이온이네. 산소 이온 그러면 어떤 게 양이온이고 음이온인지를 이름만 보고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음이온들한테만 따로 명명법을 만들었는데 산소 이렇게 소자로 끝나면 소를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린다는 말은 화로 고치라는 얘기야. 불화자는 아니지만 화자 고친 다음에 이온 붙입니다. 그래서 산소 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 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한 글자로 끝나거나 소로 안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플로린 그래서 황 이런 거 소로 안 끝나죠. 이런 것들은 일부러 화를 붙인 다음에 이온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플로린 화이온, 산화이온 또는 황화이온, 황화이온, 플로린 화이온 이렇게 화자를 붙인 다음에 이온자를 붙여준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명명법까지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온결합 형성하는 얘 하나를 좀 볼게요. 얘를 하나 봅시다. 아까는 LiO2를 예를 들었다면은,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나트륨이야.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이라서 양성자 11개, 전자 11개입니다. 전자 11개를 옥텟 규칙에 맞춰서 2개, 8개 채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채우게 되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1개가 있게 되는 거지.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전자 몇 개 버려? 1개를 버리겠죠? 전자 1개를 버려서 이 전자를 1개 버려서 자기는 뭐가 된다?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쓰면은 나트륨 1 플러스 이온 되겠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 거야.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을 플러스 1자 써놨죠? 자,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건 누구냐? 나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CL이고요. 17번이거든요. 17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17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8개, 7개. 원자, 전자 7개니까 1개 부족하죠.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 없는 게 더 이득이니까 얘는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고요. 마침 얘가 버린 전자를 얘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야 돼. 봐봐.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야 이온이 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데 전자를 받아줄 놈이 없으면 못 버려요. 근데 마침 염소가 나타나서 전자 필요해 이러는 거야. 오케이, 내가 전자를 줄게. 그래서 전자를 주니까 나는 나트륨 이온이 되고 쟤는 전자를 얻어서 염소니까 무슨 이온? 염화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를 염화 이온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1- 염화 이온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얘가 버린 전자 빨간 거 이거 받았죠? 받은 거 보이죠? 그랬더니 얘도 이미 안정화되었고 얘도 안정화되었잖아. 근데 안정화되다 보니까 둘 다 웃고 있는데 그래서 결합한다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체크.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넘기면 이제 공유 결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울게요. 자, 페이지 띄워놓고 자, 지금 물 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쌤은 더 간단한 거 얘기해 줄게요. 봐봐. 자, 이번에는 수소가 등장합니다. 수소. 원자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녀석입니다.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옥텟이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자를 줄 녀석을 찾습니다. 얘는 비금속이니까. 전자 누가 줄 수 없나? 아무리 둘러봐도 금속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그치? 이런 포기할 무렵에 누가 나타난다? 자기와 동변상면 같은 처지에 있는 수소 원자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또 울고 있어요. 얘도 울고 있어요. 얘는 전자가 노란색 전자를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얘도 울고 있고 얘도 울고 있어요. 서로 쳐다봅니다. 짱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오른 거야. 어떻게 하자. 너 일로 와봐. 왜? 일로 와봐. 울지마 말고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궤도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까이 오게 만들어서 너의 궤도를 가까이 와봐. 너의 궤도를 내 궤도하고 딱 맞춰봐. 딱 맞춰봐. 이렇게 맞춰. 궤도를 맞추고 내가 가진 하얀 전자 여기다 이렇게 위치시킬게. 네가 가진 노란 전자 여기다 위치시켜. 그치?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뭐 이렇게 했더니 나 마치 내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됐어. 그치? 이상해. 나 안정해졌어. 나도 이상해. 나도 안정해졌어. 서로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모함으로써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안정화되는 녀석들, 안정화되는 결합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화학결합 한 거예요. 화학결합 한 거. 뭐 하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자를 공유해야 되니까 얘도 비금속이어야 하고요. 얘도 비금속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화학결합은 무조건 공유결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유결합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공유 결합했어요 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옵틱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웃고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 수소 분자라고 H2 그래서 수소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수소 분자. 이 분자라는 말은 그래서 잘 들어. 이 분자라는 말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공유 결합 물질에만 분자를 쓰는. 그래서 시험 문제로 NaCl 분자 이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립니다. NaCl은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잖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이건 절대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완전 치사하게 낚시한다니까. 봐봐. 이 문제야.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하나를 버려서 염소에게 줍니다. 나트륨 원자는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지? 염소 원자는 염화 이온이 되어서, 그죠?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죠. NaCl이라는 분자를 형성한다. 마지막 말 때문에 틀린 거니까. 앞에는 다 이만큼 99% 맞게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 분자라는 말을 넣어서 낚시질을 하는 문제들,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 분자. 자, 나는 산소야. 전자 몇 개 부족하냐? 하나, 2개 부족해요. 수소는 전자 몇 개 부족해? 하나 부족하죠? 자, 내가 산소인데 전자가 2개가 필요한데 나한테 전자를 줄 금속이 안 보이네? 근데 자기도 근데 자기랑 똑같이 전자를 필요로 하는 수소가 2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들 궤도 공유하자. 너도 궤도 공유하자. 2마리를 끌고 와서 궤도를 공유함으로 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한 거야. 공유결합은 몇 쌍을 형성해야 돼? 양쪽에 2쌍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저 공유결합을 한 쌍, 2쌍, 이렇게 2쌍의 공유결합을 형성함으로 해서 얘도 8개가 꽉 찬 것처럼 보이고요. 얘도 2개가 꽉 찬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다 웃고 있겠죠. 우리가 만족했어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보다 분자, 물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공유결합의 종류를 보면은 뒤 버튼. 공유결합의 종류 보면은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공유결합은 이렇게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를 이제 단일결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 산소야. 너도 산소야. 산소 2마리는, 산소끼리는 나도 전자 2개 필요해. 나도 2개 필요해. 그러니까 2쌍을 공유하면 돼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2쌍을 공유하면 둘 다 옵틱 규칙 만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모습이야. 2쌍. 한 쌍, 2쌍을 공유해서 둘 다 옵틱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 3개 필요하니까 한 쌍, 2쌍, 3쌍.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3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 또 옵틱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3쌍, 한 쌍, 2쌍, 3쌍 보이죠? 자, 이것을 이중결합, 얘는 삼중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중결합은 안 돼요. 사중결합은 없어요. 사중결합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오비탈 개념 배우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사중결합까지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삼중결합이 최대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물분자를 보여줘요. 다시 물분자를 보여주고 물분자를 이룰 때 이렇게 산소 하나가 수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결합했잖아요. 문제입니다.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 2녀석과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봐봐. 이중결합하고 차이점 봐. 이중결합은 방향이 어때요? 이렇게 나란한 한쪽 방향으로 결합이 모두 형성되죠. 근데 물분자 같은 경우 어때요? 물분자는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이죠.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이중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단일결합이 2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돼요? 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2개의 차이점, 이거 꼭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체크 잘 해놔야 돼요. 마치 2개 있으니까 이중결합이라 부를 것 같잖아, 왠지.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공유결합 형성된 것들을 분자라고 한다는 거야.
또 어떤 문제 나오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잘 봐. 어떤 문제 나오냐면 물 분자를 딱 준 다음에 자, 물 분자 형성할 때 산소는 또 수소는 물 분자 형성할 때 산소와 수소는 공유 결합을 함으로 해서 모두 18족 원소인 헬륨처럼 되고 싶어 한다. 다시 산소와 수소 모두 헬륨처럼 되고 싶어 한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 수소는 지금 헬륨처럼 됐죠. 보여요? 하지만 산소는 누구처럼 된 거야? 산소는 네온처럼 된 거죠. 원자번호 10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뭉뚱그려서 물 분자 형성할 때 산소하고 수소가 모두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아니요? 그죠? 얘는 헬륨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얘가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세요? 이제 낚시에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낚시질을 많이 하세요.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안에서, 자,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딱 보고서 물을 구성하는 원소, 이산화탄소 구성하는 원소 딱 봐봐. 모두 비금속인 거 보이나요?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둘 다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여기 염화나트륨, 산화철 이렇게 금속들이 보이죠? 금속이 보이면 무조건 이건 또 이온 결합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물질의 이름만 딱 보고서도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생명체 구성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은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보이죠?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비금속인 거 보이나요? 모두 비금속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공유 결합인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무슨 헤모글로빈 있죠.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소금 성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도 있겠지만 여기 써져 있는 것들만큼은 다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거. 이름만 보고도 공유인지 이온인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3번까지 됐고요. 4번 내용부터 해볼게요. 페이지로는 52쪽. 자, 여기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편한데, 봐봐.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인 NaCl을 갖다 놓고 생각합니다. Na는 1 플러스 이온이고요. Cl은 1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이죠. 이거 생각하고요. 자,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은 대표적으로 간단한 거. 수소 분자. H2 수소 분자. 그리고 또 수소 분자. 수소 분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얘는 NaCl이 모여 있는 거. 물질입니다. Cl 밑에는 또 NA가 붙어요. 플러스니까. 또 Na 밑에는 또 Cl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녀석이야. 자, 그래서 얘는 고체 상태의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개를 그린 이유는 얘는 기체 상태의 수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한 다음에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녹는 점, 끓는 점 첫 번째.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한번 먼저 비교해 볼 겁니다.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녹인다, 끓인다라는 건 이 분자를 얘를 확대해 보면 얘는 H 원자하고 H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공유 결합. 자, 녹인다, 끓인다라는 건 이걸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요 수소 분자하고 요 수소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끓이는 겁니다. 그죠?
만약 수소를 고체로 만들었다가 약간 온도를 가하면 녹겠지. 이게 녹이는 거고 분자 간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게 끓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녹인다, 끓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분자 간의 거리 또는 입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지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고체인 소금을 녹일 거야. 녹일 겁니다. 이거 잘 녹을까? 잘 안 녹아요. 왜 안 녹으냐? 왜 안 녹으면 잘 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와 얘는 질량도 가지고 있죠. 만유 인력도 있어요. 만유 인력. 그래서 만유 인력도 추가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 입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려면 이 두 개를 끊어야 멀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입자와 입자가 있다면 얘는 전기 떼요, 안 떼요? 전기 안 띄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만유 인력밖에 없는 거야. 만유 인력밖에. 이 둘 사이에는 만유 인력밖에 없는 겁니다. 얘를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얘보다 훨씬 쉽습니다. 녹이고 끓이는 건 누가 힘들다? 얘가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서 너무 높아서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쪽 밑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이다라고 써있어요.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지, 왜 낮은지에 대해서 인력관계로 설명을 해봅니다. 얘는 둘 다 당연히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물체니까 당연히 만유인력이 있지만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물에 대한 용해성. 우리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바로 물입니다. 물. H2라고 쓰는데 이 녀석은 산소하고 수소가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니까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라 둘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네 거 반, 내 거 반이니까 딱 공평하게 가운데 둬야 정상이잖아. 근데 산소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산소가 아주 나쁜 놈이야. 나빠요. 아무튼 산소 나빠요. 저 전자쌍을 거기 가만히 가운데 두지 않고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버립니다. 이걸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는데 전자쌍을 끌어오는 힘이 산소가 좀 강해. 그래서 전자쌍이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치우쳐집니다. 양쪽 딱 끌어오는. 전자쌍이 치우쳐지니까 산소 쪽이 아주 약간 전자가 좀 몰려 있으니까 아주 약간의 마이너스 전기를 껴요.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긴 셈이 되니까 살짝 뺏긴 셈이 되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됩니다. 이 기호는 델타, 좀 약간의 변형, 우리 이거 알죠? 삼각형, 델타. 이것이 대문자고요. 이게 소문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어주는데 자, 이렇게 아주 약하게 플러스를 바뀌고 아주 약하게 마이너스를 바뀐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이야. 자, 일반적으로 물은 아주 약간의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자, 그 물에다가 상상해. 그 물에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을 집어넣어.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는 놈은 전기를 띈 놈은 아주 잘 녹입니다. 같이 전기 띠고 있으니까 막 잘 녹입니다.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용해가 잘 된다. 잘 녹는다.
왜 둘 다 전기 뛰고 있으니까. 얘도 전기 뛰고 있고 얘도 전기 뛰고 있으니까 잘 녹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전기 뛰어 안 뛰어요? 안 뛰죠. 전기 안 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녹는다가 이제 이쪽 대부분 잘 안 녹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HCl이라던가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HCl이라던가 또는 뭐 암모니아 같은 거, NH3 같은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잘 녹기도 합니다. 참고로 들어봐. 참고로 저 HCl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H라고 한다면 얘가 CL이잖아. H하고 CL이 마찬가지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야. H하고 CL CL도 나쁜 놈이야. 산소보다는 좀 덜 나쁜데 산소가 서열 3위, CL이 서열 4위야. 전자를 끌어가는 서열이 있어요. 나중에 전기 음성도로 배워요. 그래서 얘도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가서 얘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아주 약한 플러스가 돼.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를 띨 수 있다면, 이러한 힘의 논리로 전기를 띨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물에 잘 녹을 수도 있겠네. 암모니아 마찬가지로 꼭 HH랑 N이 있잖아. N 나쁜 놈이야. N도 3바. 미안해. 산소는 2바. 2등이야. 산소 2등. 제일 무서운 놈이 플로린인데, 아무튼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질소도 3등으로 강한 편이기 때문에 수소한테 전자를 탕탕탕 끌어오니까 얘가 약간의 마이너스, 나머지는 플러스 뛰어서 얘도 전기를 띄기 때문에 잘 보인다. 정리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이제 물에 잘 녹아요.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전기가 안 뛰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힘의 관계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전기 띈 이런 놈들은 물에 잘 녹기도 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자,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그림 먼저 볼게요. 전기가 통한다는 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면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움직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여. 자, 전기가 통한다는 건 뭐다?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러므로 당연히 NaCl 같은 이런 소금물,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는 소금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있다라고 하는 거. 물에 녹였을 때죠?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합니다. 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자, 얘를 고체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고체 염화 나트륨이 있어요. 걔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체 상태 그대로 D 걸어요. 그러면 고체니까 입자 간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잖아. 그 고체한테 전기를 걸면은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있을까? 없습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해요. 하지만 얘를 녹여서, 그러니까 녹는 점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참고로 800도? 약 800도씨까지 녹이면 소금이 녹아요. 물에 녹이는 거 말고 소금 자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800도 가까이 올려줘야 녹아요. 그만큼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정정적 인력이 그렇게 커요. 어쨌든 800도까지 올려서 NaCl을 Na 따로 Cl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야. 그걸 용용액이라고 그래. 소금 NaCl 용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일 거야. 움직이는 입자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도 전기가 통합니다. 당연히 수용액 상태로 만든 전기 통하죠? 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녀석이 누구다?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미리 말할게요. 모두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 통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봐. 왜 전기 안 통하냐면 그림을 다음 장으로 볼게요. 요 그림. 설탕을 물에 녹여 놓은 거거든요. 설탕도 물에 잘 녹아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설탕도 물에 잘 녹거든요. 설탕은 전기를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죠. 거기다 플러스에서 띡 걸었어. 뭐예요? 어디로 가나? 갈 데가 없죠. 전기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쌤 아까 그러면 얘는 이거 HCl은요? 생각해봐. HCl은 자기 몸의 한쪽이 H고 한쪽이 Cl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자기 한 몸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 Cl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쪽으로 휙 돌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휙 돌 이렇게 회전만 할 뿐이지 움직일 수는 이동할 수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한 몸체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한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유 결합 물질은 그래서 액체든 수용액이 되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XXX 이런 패턴, 이 패턴이 보이는 건 뭘 찾으는 얘기다? 아,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걸 힌트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의 변형. 결정의 변형은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 이 그림. 자, 이거 무슨 물질이야? 무슨 물질이죠? 요거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소금 같은 거 내가 망치로 탕 때리면 엄청 잘 깨집니다.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봐봐. 현재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물려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잖아. 녹이려면 800도 필요하다며. 근데 이거를 탕 때리면, 잘 봐. 여기를 탕 때리면 뿔 해서 현재 강하게 서로 잡아당기는데 여기를 탕 때리면 이온층이, 잘 들어. 이온층이 툭 밀려. 한 칸. 이온층이 툭 밀려. 툭 밀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가 뿌라고 있었는데 한 칸 딱 밀리면 마마가 돼. 마마의 꽃은 BTS죠. 아무튼 마마가 있는데 마마가 만나고 뿔뿔이 만납니다. 그죠? 또 마마 뿔뿔 만나니까 한층 탁 밀리면서 훅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역으로? 반발력으로. 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얘는 이온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탁 가하면 굉장히 잘 부서져요. 결정의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딱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키워드야.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1, 2, 3번 요 세 개를 집어넣어서 서술해주면 됩니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연습해서 외부에서 뭘 가하면 힘을 가하면 다 나와 있죠?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결정의 변형은 그래서 여기 이쪽 이온결합 물질 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간의 인력이 매우 또 작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설탕 잘 깨지죠? 설탕 툭툭툭 깨지죠? 굉장히 잘 부서집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봐봐.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고서 무슨 결합 물질이냐고 물어봅니다. 뭐만 찾으면 돼? 나트륨,
칼슘, 나트륨. 그죠? 다 금속이 보이죠? 금속이 보이기 때문에 뭐다? 아,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 방금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보이겠죠. 그죠? 또 예를 이런 거 줍니다. 예로 이런 거 줘요. 이렇게 줘서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이다.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세틸 살리실산. 왠지 금속 이름은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화학식을 외우진 않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에탄올의 화학식 외웠나요? 뷰테인 외웠나요? 설탕 이거 안 외웠죠? 우리? 외운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 안에 금속이 들어있진 않죠. 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녀석들이 나타나면은 다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생각해줘도 무방합니다. 왜? 금속이 들어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이름 속에 그 금속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방금 봤죠? 탄산수 나트륨, 염화 나트륨, 그죠? 이런 식으로 금속의 이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어디 이용되는지는 가끔 물어보거든요. 어디 이용되는지. 특히 이 아세틸 살리실산이 아스피린을 만드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가끔 물어봅니다. 아세틸 살리실산. 암기예요, 사실. 아세틸 살리실산. 이 아세틸 살리실산이 원래 어디 있던 물질이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있던 물질인데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씹어 먹으면 되게 역해요. 역하지만 해열 진통작용을 하더라는 거야. 열을 내리고 아픈 게 안 아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 토 나오는 거, 역한 것만 제거하면 약으로 쓸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라고 해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최초의가 붙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자, 우리 지구 시스템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봐봐. 어딜 봐도 금속 이름 안 보이죠?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첫 번째 체크하고요. 각각 어디에 사용되는지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봐봐. 규산염이 SiO4인데 우리 이 단어 배운 사람들은 아는데 규소가 준금속이에요. 준금속이에요. 준금속이라서 규산이온이 비금속 원소랑 결합하기도 하고요.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이거 금속하고 결합하면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비금속들하고만 결합하면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저는 공유결합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온결합 물질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규산염 광물이 있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할 수 있고요. 지각 위에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고 바다 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니까 규산염 광물도 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게 맞네요. 오케이, 내용 정리는 다 했습니다. 했고요. 관련된 문제들, 기본 문제부터 안 풀린 사람들 조금 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볼게요. 스타트.